세계 배드민턴 코트 위에서 펼쳐지는 승부는 언제나 냉정하고 치열합니다. 특히 정점의 선 선수에게 도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실력 대결을 넘어선 거대한 심리전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세영 선수는 이제 그 정점에서 모든 도전자들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불과 일주일 사이 이 거대한 산을 2번이나 마주해야 했던 일본의 베테랑 오쿠하라 노조미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승패를 떠나 서로를 향한 깊은 존중이 묻어나는 그녀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도 뉴델리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관중들의 환호성이 잦아들고 이제는 고요한 정적만이 코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선수 생활을 하며 수없이 겪어온 익숙한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짐을 챙겨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경기에서 졌다는 패배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불과 엿새 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겪었던 뼈아픈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노련함과 전략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세영이라는 벽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거대한 벽의 실체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확인하며 깊은 상념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인도 오픈 32강 대진표가 나왔을 때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안세영 선수의 컨디션 난조를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바로 며칠 전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까지 치르며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극한의 체력 소모 후 곧바로 비행기에 올라 다음 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베테랑인 저조차 감당하기 힘든 살인적인 일정입니다. 반면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일찍 탈락한 덕분에 일주일 가까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오직 안세영 선수의 변칙적인 공격과 철벽 같은 수비를 깨뜨릴 전략만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데이터와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본다면 체력적 우위에 있는 제가 경기를 주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코트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1세트가 시작되고 셔틀콕이 네트를 오가는 그 긴박한 순간 제 모든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직감했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눈빛에는 피로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이 치열한 승부를 진심으로 즐기는 듯한 여유와 차분함만이 느껴졌습니다. 초반 탐색전에서 제가 점수차를 벌리기 위해 날카로운 코스로 셔틀콕을 찔러 넣고 강력한 스매시를 퍼부어도 그녀는 마치 자석에 끌리듯 정확한 위치에 미리 가서 제 공격을 받아냈습니다. 8대 8동점 상황에서 그녀가 보여준 그 담담한 표정은 마치 제 다음 수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기는 중반 이후에도 팽팽하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한 점을 달아나면 그녀가 곧바로 따라붙었고 16대 16이라는 승부처에서 제가 전력투구로 득점에 성공했을 때 아주 찰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흐름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마치 아껴두었던 에너지를 폭발시키듯 정교한 헤어핀과 대각선 드롭샷으로 제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순식간에 4점을 몰아치며 1세트를 끝내버렸습니다. 전광판에 찍힌 21대 17이라는 최종 스코어를 확인한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점수는 엿새 전 말레이시아 오픈 1세트 점수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경기 전체의 템포와 설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무서운 증거였습니다. 이어진 2세트에서 안세영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는 저에게 배드민턴이라는 스포츠의 정점이 어디인지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초반부터 앞서 나가는 그녀의 스텝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날린 제 공격들이 그녀의 수비 범위 안에서 무력하게 돌아올 때마다 제 라켓은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5대3 상황에서 안세영이 보여준 5연속 득점은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흐름을 바꾸려 필사적으로 저항할 때조차 그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공세의 수위를 높여 16대 8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상대의 전의를 상실케 만드는 압도적인 움직임 앞에서 저는 그녀가 왜 세계 랭킹 1위인지를 기술적 분석 이전에 본능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믹스트존에서 기자들은
저에게 다시 초반 라운드에서 안세영을 만난 소감을 물었습니다. 사실 그 질문은 코트에 들어서기 전부터 저 스스로에게 수없이 던졌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세계 최강의 선수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선수에게 있어 엄청난 부담이자 동시에 특별한 기회입니다. 이는 단순히 대진 운이 없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전 경기에서 느꼈던 패배의 감정과 기술적 열세를 다시 마주하고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제 현재 상태와 배드민턴 실력을 가장 솔직하게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복귀해보면 안세영 선수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재대결의 부담을 물었지만 사실 더 큰 부담을 껴안아야 했던 건 휴식 없이 강행군을 펼친 안세영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혹독한 대진이나 무릎 통증 같은 환경적 제약을 탓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셔틀콕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이고 강력한 에너지가 코트를 지배할 때 상대방인 저는 기술적 격차보다 더 거대한 정신적 장벽을 느끼게 됩니다. 공격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가장 곤란해하는 위치로 셔틀콕을 보내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든 공격을 무력화하는 그녀의 경기 운영은 베테랑인 저에게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다음번 제외는 이런 32강 같은 이른 단계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기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준결승이나 결승 같은 더 높은 무대에서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는 그녀의 모든 기술과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진정한 진검승부를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런 무대에서라면 설령 다시 패배한다 하더라도 배드민턴 선수로서 후회 없는 경기를 했다고 웃으며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써내려가는 이 찬란한 전성기의 동시대 선수로서 함께 경쟁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안 삼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준 강렬한 자극을 양분 삼아 저 또한 내일부터 다시 묵묵히 저만의 훈련을 이어가겠습니다. 승패는 갈렸지만 오쿠하라 노조미 선수가 보여준 상대에 대한 존중과 겸허한 태도는 승리만큼이나 값진 스포츠맨십을 보여줍니다. 안세영 선수 또한 그러한 훌륭한 라이벌이 있기에 더욱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선수가 앞으로 보여줄 멋진 승부와 아름다운 우정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